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동유럽의 폴란드, 벨라루시 국경의 난민 유입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난민들이 벨라루시에서 폴란드 국경으로 몰려가지만 폴란드가 국경을 폐쇄하고 벨라루시 역시 난민들의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벨라루시는 이들 난민에게 가고 싶은 데가 서유럽 아니냐면서 철조망을 돌파할 연장까지 지급했습니다. 난민들이 폴란드 국경에 철조망을 자르려 하자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최루탄과 공포탄을 쏘면서 저지하고 있습니다. 또 밤에는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난민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꽤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민 위기지만 동유럽이 화약고로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벨라루시 대 서유럽 나토의 군사적 대치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양 진영의 첨단 무기들이 속속 동유럽에 모이고 있습니다. 벨라루시는 러시아로부터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받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속도가 5.9의 사정거리가 500km입니다. 이스칸데르는 슬라브어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변칙 기동으로 요격하기가 까다로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벨라루시에 배치되면 당장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오차 범위가 30m인데 정밀 유도를 하면 그 오차 범위가 1m로 줄어듭니다. 500km 안에 어떤 목표물이든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대를 12만에서 20만으로 증강한다는 방침을 밝힌 폴란드도 전차를 국경에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부터 300대 중고 쿠가 MRAP, 지뢰와 매복에 견디는 전투 수송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kg의 TNT 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폴란드의 숙적인 독일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1939년 히틀러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치기 위해 전차 부대로 폴란드로 밀고 들어간 이래 처음으로 독일 전차가 폴란드로 진입했습니다. 벨라루시 국방부장 빅토르 흐레니는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지금 상황은 대조국 전쟁 당시를 연상시킨다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방산업이 발달한 독일은 이번에 차량 탑재 방공 시스템 스카이넥스도 폴란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35mm 기관포를 장착한 스카이넥스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소형 무인기의 아주 치명적인 대공 무기입니다. 전차포의 명가로 레이저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는 라인메탈스의 제품인 스카이넥스는 분당 1000발을 발사합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나토와 대치하고 있는 벨라루시에 기본적으로 서부 전선을 맡기면서 Tu-160 폭격기로 서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Tu-160은 미국의 B-1, B-2보다 폭탄 적재량이 많고 속도는 마하 2의 작전 반경이 6,000km입니다. 그리고 남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9만 대군을 집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러시아의 전차 전력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공급했습니다. 제블린은 사정거리가 4,750m로 전차의 장갑이 가장 얇은 상면을 가격할 수 있는 톱 어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경과 우크라이나 국경은 이처럼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세계의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구가 러시아의 경고를 저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나토의 동진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방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도발을 삼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유럽 국가들이 국경에 난민 위기를 긴장을 조성하는 구실로 이용해 벨라루시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을 어겨가며 어린이도 포함된 난민들에게 물대포와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밤에는 헬기를 띄우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난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그러면서 벨라루시에도 정치적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시 정부와 야권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시의 철권 독재 통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러시아와 벨라루시 간 국가 통합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연합을 위한 산업 프로그램과 거시경제, 세금, 은행, 신용 정책의 공동 정책들을 굳건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나토군을 영내 끌어들여 러시아에 도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과장해 러시아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프랑스와 독일을 부추기고 있고 심지어는 흑해 연안에 해군 기지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영국까지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영국의 역사적인 갈등을 제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길을 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젠틀하지만 때로는 단호합니다. 3년 전 시리아 문제 국제회의가 열렸을 때 영국 대표가 러시아는 입 닥치라고 거친 말을 하자 배워먹지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라브로프의 이런 면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편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손해도 봤지만 이제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를 라브로프가 이끌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라브로프가 너무 단호해 당신은 외무장관이다, 국방장관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도 할 정도라고 농담까지 던지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하원의 테네시주 민주당 의원 스티븐 코헨과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조 윌슨은 푸틴이 2024년 이후에도 대통령으로 남아있다면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괴뢰한 초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푸틴이 개헌을 해가면서 장기 집권의 야심을 드러낸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건데 러시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위원회 제1부의장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는 리아 노보스치와의 인터뷰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는 러시아와 미국 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도 이처럼 우스꽝스럽고 호전적이며 비건설적인 메시지는 없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 내정에 공식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탁월한 예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위원회 부의장 콘스탄틴 고사체프도 결의안 초안은 러시아 대선 개입으로 이런 도발은 새삼스럽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에서 러시아인들의 78%가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개헌에 삽입된 조항은 국가기구 간의 권력 재분배, 그리고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동성혼의 가능성을 아예 제거했습니다. 푸틴은 국민투표 몇 달 전에 개헌의 취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를 복지국가로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법치와 국가기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